안녕하세요. 캐드 고인물입니다. 5차 시, 6차 시에 해당하는 치수 스타일 편집하고 치수와 지시선에 적용하기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왜 5차 시, 6차 시가 같이 있냐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습 도면 5-1번, 2번이 실습 도면 1번, 2번에서 시작해 가지고 치수 스타일 적용하지 않은 상태로 실습 도면 4-1번, 2번으로 이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실습 도면 5-1번, 2번은 4-1, 2에서 오고 그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치수 스타일만 이번에 다루는 걸 적용하면 그렇게 내용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습 도면 6번으로 이번 중급 활용편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객체가 많은 또 어려운 도면일 수도 있고 종합적인 도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시가 하나 여기에 추가돼서 늘었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고, 여기서 이제 모든 걸 다 그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행 조건도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많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실무 도면으로 나가긴 하는데 건설업 쪽에서 그래서 치수 스타일을 살펴보고 자기만의 치수 스타일을 또 만들어서 치수와 지시선에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치수 스타일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치수 스타일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은 D라는 명령만 입력하면 웬만하면 이 dim 스타일, 디멘션 스타일이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서 조정할 수 있는 게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스타일 명령어가 우리가 글꼴을 지정하고 새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글꼴을 지정하고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크게 지정하진 않았거든요. 어쨌든 문자 스타일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치수 스타일도 이 치수의 형식과 모양을 규정 지을 수가 있는데 ISO-25에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기본 어떻게 보면 글꼴과 뭐 치수선, 치수 보조선, 화살쪽 등이 전 세계적으로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산업 분야별로 또 개인별로 성격이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맞춰서 산업 분야별로 이렇게 자기만의 특성을 반영해서 새로 하나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번 차시에는 제안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치수 스타일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일단 웬만한 도면에는 작성해야 될 치수 개수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어요. 처음에 제가 간단히 이렇게 시연을 하자면 100짜리에서는 우리가 dn 명령으로 이렇게 나타내면 100에서 선종류 기초편에서 할 때처럼 객체 크기가 100, 객체 하나의 거리가 100이라면 치수 문자도 뭐 웬만해서는 잘 보입니다. 그래서 뭐 치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는 이제 끝낼 수가 있는데, 이 객체가 아주 큰 경우,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카피를 해가지고 이거를 한 10배 정도를 키워 볼게요. 100이 아니라 그럼 1000이 되겠죠. 그러면 치수 문자가 같이 커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려야 될 객체는 아주 종류가 다양하고 그 크기는 뭐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치수 문자도 객체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축척을 키워줘야 될 때가 있다. 그래서 치수 스타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정말 많은데,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ISO-25를 화면만 봐주신다면 제가 여기서 수정 버튼 눌러서 여기 선에 해당하는 거 치수선, 치수보조선, 화살촉, 중심, 표식 위치, 형식 이런 것들 다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걸 꼽으라고 하면 저는 이 부분을 꼽고 싶어요. 자, 이 부분에서 전체 축척 사용, 그러니까 지금 1:1이라는 축척을 이용해서 객체의 크기가 100인 거를 그려놨을 때에는 치수 문자가 여기서 보이는 걸로 2.5로 그대로 보이게 되는데, 지금 이제 10배가 커지면, 즉 객체의 크기가 1000으로 커지면 이 전체 축척 사용값도 1에서 10배가 커졌으니까 10이라고 입력하고 확인, 닫기 하면 이렇게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또 이게 작았던 게 커지니까 여기서는 너무 좀 오버인 것처럼 너무 크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객체의 크기별로 이런 걸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것, 즉 전체적인 치수의 축척을 조정하는 게 이 치수 스타일에서 할 수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만 변경하는 거, 치수 개수가 많지 않을 때는 이 특성창에서 하나만 변경해서 우리가 쓸 수 있고 매시 프로퍼티 이용해서 몇 개 정도는 특성을 복사할 수가 있겠지만 웬만한 도면에는 이 작성해야 될 치수 개수가 여기처럼 이렇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일관된 기준을 미리 만들 수만 있다면 그걸 치수와 지시선에 적용하는 게 훨씬 더 간편하고 효율적이거든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dim 스타일 명령에서 보이던 이 치수 스타일이 되겠다. 그러니까 치수 스타일이 영어로는 dim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잘 하면 도면의 모양새 또한 훨씬 더 지금 바깥쪽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든 게 도면에 있는 도형 객체가 이제 커지면 정말 이렇게 건설업 도면에서는 뭐 웬만하면 4500mm, 4.5m 이렇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보여주려면 인쇄할 때 객체에 대한 치수 문자, 높이, 화살촉 크기 이런 것들도 잘 나오도록 이 도면 영역에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도형 객체에 비례시켜서 편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편집이 이 특성창을 통해서 하려면은 정말 귀찮은 게 많습니다. 하나하나 변경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일관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게 가장 좋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치수 스타일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치수 스타일을 사용해서 자신만의 도면 제도 표준을 설정하고 본인만 사용하면 안 되니까 해당하는 여러분들이 몸담고 계시는 산업 표준 분야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일단 하나 만들어 보고 거기 필요한 부분만 나중에 수정해서 잘 설정해 두시면 이 치수 스타일을 다른 도면에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치수 스타일의 이제 마지막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수에 관련된 마지막 사항이 되겠어요. 그래서 스타일이란 게 이 중급 활용편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문자 스타일, 그 다음에 이 치수 스타일,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보시게 될 플로 스타일. 이렇게 세 가지를 정확하게 중급 활용편에서 꿰뚫고 알게 되시면 이제 앞으로 이 플로 스타일을 통해서 플로 축척까지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 모수에 해당하는 출력 축척의 모수, 분모에 해당하는 부분에 따라서 이 치수 스타일 원본을 변경만 시켜주면 아주 편하게 우리가 치수 스타일을 일관적으로 전체적인 치수 축척을 적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은 와닿기 힘든 내용이기 때문에 이 다음 사항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교재 48페이지부터는 치수 스타일을 만들고 적용하는 거, 여러분들만의 스타일을 이제 만들어서 적용하는데 산업 분야마다 이 화살촉의 모양, 색상 이런 것들을 다 다르게 정하기 때문에 제가 일단 몸담고 있는 쪽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활용하고 있다라고 제안하고 소개하고 이거를 일단 원본 치수 스타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새 도면을 만들 때 꼭 이 예전에도 강조했던 것처럼 템플릿 파일을 ACADISO.DWT 파일을 쓰셔야 된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선택하고 이제 새 파일에서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기존의 드로잉 1번은 지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치수 스타일 원본을 만들어서 치수에 적용 까지 해보고 나면 실무에 사용하는 핵심 치수 스타일 요소가 무엇인지 이번 실습을 통해서 잘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새 파일 만드셨으니까 이게 치수 스타일을 변경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예제를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 48번 동그라미 2번에 있는 내용의 예제를 먼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캐드 ISO.DWT 템플릿 파일을 선택이 됐다면 새 파일로 선택이 됐다면 현재 치수 스타일은 ISO 25로 적용돼서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먼저 작성해야 될 건 REC 명령으로 절대좌표 없이 한 점 찍고 25 탭 25 엔터해서 하나를 만듭니다. 아이고 잘못 만들었네요. 자, REC 명령으로 25 탭 25 엔터.
정확하죠? 자, 이제는 MEA 디스트 명령어보다 치수를 작성할 줄 아니까, 자, 여기서 이거 간격을 조금 띄워가지고, 이 간격을 move 명령어로 직교켜서 10만큼만 이동합니다. 그리고 또 10만큼 간격이 떼어져 있는 사각형 3개를 이렇게 만들자고요. 자, 그래서 교재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치수, 선형 치수를 왼쪽에도 만들고 스페이스바 해서 위에도 만들고, 자, 이게 하나 만들어졌으면 카피를 여기서 여기까지 만드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또 필요한 데가 이쪽이 있어야 되겠네요. 이쪽. 이렇게 해서 치수를 여러 개를 좀 만들어 봅니다. 간격 떨어져 있는 치수도 아래쪽으로 수평 치수로 만들고, 자, 선택해서 카피 명령어로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총 몇 개인가요? 7개의 치수가 만들어지죠. 이게 이미 기본 치수 스타일인 ISO 25가 저절로 적용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도면층 특성관리자에서 0번 도면층이 있는 것처럼요. 처음에 0번만 있었지만 치수 하나 만들고 나면 출력되지 않는 데프 포인트라는 게 생긴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고, 자, 그럼 여러분들 이름만의 치수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선 치수 문자도 여러분들 이름 문자 스타일을 활용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ST 명령어 입력해서 여러분들 이름으로 새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름, 홍길동 여러분들 이름 입력해서 이 글꼴을 인지도가 바탕체보다는 도둠 글꼴 쪽이 훨씬 더, 그러니까 명조체 계열보다는 고딕 계열이 훨씬 더 이 치수 문자에선 주로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잘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약간의 두께가 있기 때문에 맑은 고딕도 좋습니다만 가장 안전한 글꼴인 도둠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현재 문자 스타일 여러분들 이름 문자 스타일이고 글꼴이 도둠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 닫기해서 나갑니다. 바뀌는 건 없죠. 자, 미리 이거 나중에도 원본 써야 되니까 스타일 명령에서 주석 부분은 삭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스탠다드는 지금 활용 중이니까 지금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DST 또는 D 명령어를 입력해서 치수 스타일 관리자로 들어가고, 이게 오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ISO 25와 스탠다드가 있는데 ISO 25를 기준으로 새로 만드시는 게 좋아요. 새로 만드시는 게. 자, 그래서 교재 49페이지에서는 중요도별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글과 표로만 봐서는 바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쪽에 실습사항이 있는데, 자, 현재 제가 몸담고 있는 건설 분야 쪽에서 특히 조경, 환경 쪽 분야에서 가장 많이 실무에서 활용하는 이 ISO 25를 기준으로 한 실무에서 사용하는 치수 스타일 값을 각 탭별로 나타낸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반영할지 교재 통해서 알아보는 것도 좋지만 여기 화면에서 같이 공유해서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본 치수 스타일을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ISO 25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 만들기 버튼을 일단 입력합니다. 클릭하시면 ISO부터 모든 값을 물려받은 4본 ISO 25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름 홍길동, 그 다음에 한 칸 떼고 1S, 대문자든 소문자든 뭐 괜찮으니까 이게 원본이고 1대1로 나중에 프린트를 할 때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출력을 해보는 순서가 되거든요. 그래서 프린트를 할 때 1대1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겠다라면 이 치수 스타일을 활용하라, 그런 뜻으로 쓰기 위해서 다음 차시에 그리고 다음 도면부터 계속 활용하기 위해서 1S라고 원본 이름을 하나 만들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계속 버튼 누르면 바로 치수 스타일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여기에 이제 다 나오게 돼요. 1S로 해놨으니까 이 숫자와 여기 전체 축적 사용값은 일치시켜 놓고, 자, 선 탭부터 실제로 제가 몸담고 있는 실무에서 A1 도면 사이즈, 즉 가로가 841mm, 세로가 594mm짜리 도면을 만들 때 현장에서는 건설업에서 상당히 큰 도면을 쓰거든요.
자, 그 도면을 작성할 때 일반적으로 쓰이는 치수 스타일을 정리해 놓은 걸 교재에다가 넣어뒀습니다. 편집을 해놨어요. 그래서 수정할 부분은 제가 점선으로 표시해 놨는데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크게 제가 줌을 활용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왼쪽에 탭이 총 7개가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대체 단위 공차 빼놓고 웬만한 앞에 5탭은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치수선은 해치와 마찬가지로 기초편의 해치와 마찬가지로 치수선은 빨간색. 치수선을 빨간색으로 하면 치수 보조선도 그게 보조를 맞춰야 되니까 빨간색으로 해주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여기서 기준선 간격은 3.75로 놔둬도 되고 5로 해도 되는데 기준선이라는 따로 치수를 만들 때만 쓰이는 거기 때문에 즉 기준선은 첫 점으로 가장 마지막에 작성했던 치수에서 첫 점을 기준으로 또 하나 계속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나중에 치수선 너머로 연장하는 부분은 이 화살촉 모양을 지금 현재 아직 기호 및 화살표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삼각형으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치수선 너머로 연장한다는 건 뭐냐면 치수 보조선 탭에 이 부분 내용이 있으니까 이 치수선 너머로,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 넘어가느냐, 치수 보조선이 화살촉보다 얼만큼 더 넘어가느냐, 그런 값이 되겠어요. 그런데 제가 몸담고 있는 쪽에서는 이 화살촉 모양을 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0으로 놔두는 게 사실은 좀 더 좋습니다. 자, 원점에서 간격 띄우기는 논란이 많은데 보통은 1로 놔두고 써요. 그래서 이쪽에서 따로 참조선을 만들지 않을 때는 3으로 놔두는 사람도 3으로 변경해 두는 사람도 있는데 기왕이면 약간씩은 떼야 되니까 1 정도로 놔두고 나중에 이 값이 이 맞춤 탭의 전체 축척 사용값하고 곱해지면서 실제 간격이 떼어지는 치수 보조선과 객체 간의 간격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키우자면 지금 이 간격을 뜻해요. 이 간격. 객체와 치수 보조선의 사이 간격 떼기.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 하시고 기호 및 화살표로 가실게요. 자, 첫 번째는 제가 있는 곳에선 점을 활용합니다. 첫 번째를 바꾸고 나면 두 번째도 점으로 똑같이 바뀌어요. 이건 산업 분야별로 조금씩 달라요. 자, 사각형을 쓰는데도 바꾸요. 자, 이 치수 스타일은 지시선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역시 똑같이 점으로 변경하는데 이게 왠지 막대사탕처럼 좀 크게 보일 거예요. 보시면 되게 커 보여요. 삼각형에서. 그래서 이거를 화살표 크기를 보통 제 전공 쪽에선 1.2로 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1.2. 중심 표식은 없음으로 하셔도 상관없고요. 1.2 여기 두시고 그 외에는 크게 변경할 때마다 이 미리 보기 창에 조금씩 미리 봐줄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변경할 건 없을 것 같아요. 표식은 1로 고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심이 어디냐 표현하는 데 쓰기도 하니까요. 없음으로 그냥 놔두고 보통 이 반지름 치수에 끝점을 활용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표식은 저는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이 값을 너무 크지 않게 1로만 조정하자. 자, 이제 문자로 할게요. 문자 스타일은 아까 그냥 스타일 명령어, 문자 스타일 명령어에서 여러분들 이름 문자 스타일을 미리 만들어 놨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문자 색상은 여러 가지 사용합니다만 보통 흰색 아니면 초록색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중급 활용편에서는 초록색으로 규정 지어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빨간색하고 이상하게 잘 어울리고 인지도도 이 화면상에서 높아서 그렇습니다. 자, 채우기 색상은 하지 마시고요. 없음으로 두는데 간혹 객체에 겹쳐서 이 치수 문자를 읽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배경을 칠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럴 때는 잠깐 하는 거니까 놔두시고, 문자 높이는 3으로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1:1이라는 축척으로 출력을 할 때에는 문자 높이가 3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두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 외에는 문자 정렬, 치수선의 정렬 뭐 그대로 놔두시고, ISO 이 ISO 표준으로 해도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치수선에 이렇게
반지름 치수만 조금 다른데 치수선에 정렬시켜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인지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탭까지 했습니다. 도둠에 해당하는 글꼴 지정했고요. 자, 맞춤. 자, 이 부분은 앞선 차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항상 치수 보조선 사이에 문자 유지하는 게 좀 더 편합니다. 그래야 문자만 이동 옵션을 제대로 쓸 수가 있어요. 자, 1S라고 여러분들 이름 1S라고 해놨으니까 이 숫자와 이쪽 숫자는 항상 일치를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이 부분에선 할 거 없고요. 졸다가 나열식으로 하다 보니까 꼭 여기 잘못 클릭하는 경우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차 단위로 갈게요. 거의 다 왔습니다. 자, 10진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 국가에 우리 해당 국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단위를 사용하는 옵션이 10진이 아니라 보통 윈도우 바탕화면을 씁니다. 윈도우 체제가 한글을 쓰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정밀도는 보석 가공을 하는 곳은 어마어마하게 소수 8자리까지 하겠죠. 다이아몬드 한번 가공하려면 되게 비싸니까. 그런데 제가 몸담고 있는 곳은 보통 이 밀리미터 단위를 쓰기 때문에 정밀도를 정수, 자연수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패션 쪽도 그러는 것 같아요. 기계는 여기서 0.00까지 가는 거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밀리미터 단위를 쓸 거니까 단위가 여기 생략되어 있는데, 그래서 꼬릿말은 뭐 나중에 M 이렇게 붙이면은 꼬릿말에 이렇게 밀리미터라고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 말이 생략되어 있으면 저희 쪽에서도 건설업 쪽에서도 밀리미터라는 단위를 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를 특별하게 나타나고 싶다면 뭐 여기에다가 써주시면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없으면 밀리미터 또는 미터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반올림은 0으로 놔두시고, 자, 각도가 이상하게도 정밀도가 0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 각도는 산업 분야별로 다르지만 건설업 쪽에서는 360도 너무 정수만 쓰다 보니까 이건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 즉 자, 여기도 그런데 정밀도가 0으로 되어 있으면 자연수 또는 정수로만 나오게 되는데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나와요. 여기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0.0으로 돼 있으니까 소수 둘째 자리가 생략돼 있잖아요. 여기서 반올림 처리한 값으로 나오는 겁니다. 즉 60.0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여기가 처음에는 0.00으로 되어 있었을 텐데 16.6이나 14.11로 표현되는 게 이게 너무 소수 자릿수가 많아지는 것 같아서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도라면 충분하다. 그래서 16.6이 17로 변경됐고 14.11이 14,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되는 거 끝까지 이제 보셨죠. 자, 여기까지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 누르고 다시 이걸 이제 나가도 되는데 이 주석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반드시 말씀드렸으니까 주석 선택해서 여기 삭제 버튼이 없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삭제가 그때 나옵니다. 그래서 삭제해 주세요. 스탠다드도 삭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거랑 겹칠 수 있으니까. ISO 25는 지금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모든 치수가 이 치수 스타일, 여러분들 이름 1S 스타일을 만들기 전에 먼저 이 ISO 25로 기본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게 안 됩니다. 자, 참고로 하나만 이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닫기해서 나가셔도 되겠는데 화면 통해서 한 가지 확인하면 좋은 거는, 자, 제가 수정 버튼 눌러서 미국은 이상하게도 유럽이나 우리나라랑 다르게 이 대체 단위를 쓸 때가 있어요. 즉 피트, 인치, 그러니까 밀리미터, 센티미터, 미터 이 단위를 쓰지 않고 서로 도면을 주고받아야 될 때가 있는데 미국에선 아직도 야드, 그다음에 피트, 인치 이런 걸 쓰니까 대체 단위를 같이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뭐였더라? 건축이었나요? 건축이 이상하게 미국에서 쓰는 단위 피트, 인치를 이렇게 쓰더라고요. 같이 표현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엔지니어링 쪽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이용할 때도 있고요. 그 외에는 뭐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건축 스택이라고 하면 알 수 있으려나? 그러니까 스택이라고 하면 분수 표현인데 피트, 인치로 같이 표현을 해주고 싶대. 가로로
또 다른 거를 표현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쓰기도 합니다. 분수 뭐 이런 것도 있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미국에서 표현하고 싶은 사람들은 여기다가 대체 단위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대체 단위는 표기를 해제하고 공차는 오차, 정밀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 단위에선 쓰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밀리미터 단위를 표준으로 쓰는 그런 산업 분야에서는 공차까지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대체 단위와 공차를 제한 나머지 5개에 대해서 우리가 규정을 지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들이 똑같은지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 원래 ISO 25에서 변경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서 쭉 나오거든요. 그렇게 많이 변경하진 않았어요. 자, 그래서 미리 보기 통해서 한 번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닫아 주시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까지 잘 잘 지정을 하셨으니까 다른 도면 작업에서도 예를 들어서 또 새 파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도 또 dim 스타일이 지금 여러분들 1S 스타일이 없으니까 여기에도 또 넣고 싶다. 그러면 이런 다른 도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여기 저장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장하는 건 적정한 위치에 지금 이 현재 파일을 여러분들 이름, 즉 컨트롤 아직 저장이 안 됐을 테니까 컨트롤 시프트 S나 컨트롤 S 누르면 여러분들이 직접 문서 폴더나 바탕화면 폴더에 저장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요. 잠시 안 보여야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 파일 이름을 여러분들 이름 그리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치수 스타일 대시 하나 넣으시고 1 한영키 전환해서 S 스타일이라고 딱 지정하면 나중에 다른 도면에도 쉽게 활용 가능하겠죠. 근데 이게 되도록이면은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오토캐드 2022가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때 최신 버전일 겁니다. 23이 나올 수도 있고 24도 나올 수 있는데 예전에부터 이 캐드를 활용하고 있던 사람, 캐드를 이용해서 도면을 만들고 있던 사람은 이 버전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파일 유형을 2013 지금으로부터 이제 10년 전 캐드 버전이 되겠는데 2018보다는 2013으로 해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다른 도면에서도 낮은 버전에서도 활용이 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있으니까 대체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저장해둔 이름, 여러분들 이름 치수 스타일 1S 캐드 파일, DWG 파일은 어디서나 쓸 수 있도록 뭐 네이버 클라우드, 구글 드라이브, 원드라이브 이런 클라우드 드라이브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또는 USB 메모리 갖고 다니실 때도 있고 또는 메일에 넣어 주실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클라우드에 복사를 해 두시면 어디서나 이걸 치수 스타일 원본으로 사용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이 치수 스타일에 문자 스타일까지 다 같이 넣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문자 스타일까지 원본으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부편이 활용편이란 이름으로도 되어 있는 거고요. 즉 객체의 크기에 따라서 치수 스타일 요소 중에 나중에 이 맞춤 탭의 전체 축적 사용값만 확인해 보시면 이 객체 크기에 따라서 이것만 변경해 주시면 되거든요. 앞선 내용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일관된 치수 스타일을 모든 걸 다 똑같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적용이 어렵지만 나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 클라우드에다가 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습도면 제가 5-1번, 2번 또 6번에서 활용 방법을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현재 이 작성된 치수는 선택을 해보면 ISO 25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치수들의 나만의 치수 스타일을 적용하는 실습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만들고 나면.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작성을 해놨으니까 이걸 하나만 새로운 치수 스타일, 즉 여러분들 이름 치수 스타일, 1S 치수 스타일로 적용하는 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일단 한 개만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왼쪽 거 이 수직 치수만 여러분들 이름 1S 치수 스타일로 변경하고 싶다.
이거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그 위에서 눌러보면 여기 치수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으로 빵 하고 클릭해주면 바로 바뀌죠. 확인할 수 있죠. 훨씬 더 깔끔하게 보이죠. 그래서 화면상에서 이 치수 스타일이 ISO25는 흰색으로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이름 1S 치수 스타일을 적용하면 도듬 글꼴에 화살촉도 점으로 바뀌고 빨간색의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을 활용하다 보니 훨씬 더 인지도가 높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수선, 글꼴 색상, 글꼴, 문자 스타일, 화살촉 모양 등이 바뀌는 거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 개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3개 이상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이렇게 3개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또 치수 스타일 이용해서 여러분들 이름 1S 치수 스타일을 적용할 수도 있고, 자, 이런 방법이 낯설다면, 그러니까 낯설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우리가 오스냅 외에는 그렇게 많이 활용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실행 취소 한번 눌러주시고, 자, 원본 1S 스타일로 변경해 놓은 거 있잖아요. 이거 선택해서 특성들이 각각 바뀌는 거니까 이 특성마저도 사실은 여기에 치수 스타일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선택해서 어떻게 할까요? 자, 이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것들만 바꾸고 싶으면 우리 스타일 도구막대 ISO25로 되어 있으니까 클릭해서 여러분들 이름 1S로 변경하는 방법. 이게 두 번째 방법이 될 테고, 또 아래쪽 것도 변경하고 싶다 선택해서 컨트롤 1번 눌러서 지금 이게 치수 스타일이 ISO25로 되어 있으니까 컨트롤 1번 기타 부분에 치수 스타일이 그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왜 기타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위쪽에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그래서 ISO25로 되어 있는 거 더블 클릭해서 여러분들 이름으로 바꾸면 이것도 가능하고, 자, 이게 3번째 방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스타일 도구막대 이용하는 거, 또는 특성창 이용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변경도 가능한데, 그러면 이게 기초편에서 배웠던 색상 선 종류 등, 그리고 중급편, 활용편 1, 2차시에서 다뤘던 도면층에서 객체를 선택하면 그것의 특성을 여기 도구막대나 특성창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수정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치수 스타일도 도구막대나 특성창 통해서 바꿀 수가 있는데, 그러면 치수 스타일을 바꾸는 방법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그 다음에 스타일 도구막대로 변경하는 거, 특성창을 통해서 변경하는 거, 이렇게 3가지 외에 교재 56페이지에 보면 치수 스타일 바꾸는 방법을 정리하는 칸을 마련해뒀어요. 편한 대로 써보시고, 즉 1, 2, 3번은 뭐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실습한 순서대로 보자면 선택해서 마우스 우클릭, 이게 첫 번째 방법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방법은 스타일 도구막대를 이용해서 변경. 자, 세 번째 방법은 특성창을 이용하는 거. 자, 그러면 나머지 하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4번에 써두시면 좋을 만한 건 손쉽게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는데, 자, 컨트롤 Z에서 다 돌려놓자고요. 하나만 놔두고, 하나만. 자, 이거 선택해서 이거의 특성이 이제 치수 스타일로도 나오게 되니까, 여기로 나오게 되니까 마지막 방법은 치수 스타일을 바꾸는 방법 중 마지막 방법은 선택해서 바로 매치 프로퍼티 명령을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걸치기로 또는 올가미로 이렇게 쉽게 선택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해놓고 더 이상 변경할 게 없으면 스페이스바 눌러서 종료. 자, 이게 치수 스타일 바꾸는 마지막 방법, 가장 편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즉 4번에 써두면 좋을 거는 하나 바꾼 후에 MM, 즉 매치 프로퍼티로 특성 복사,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실질적인 5차시 내용이 되어 있고, 자, 알고 넘어갑시다 사항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이 치수 스타일 원본을 이제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했어요. 자, 그래서 새로운 파일을 하나 이제 만들어 보자고요. 이렇게
자, 컨트롤 N 해서 바로 엔터를 치면 여기에 미리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ACAD ISO DWT가 생성이 될 겁니다. 컨트롤 탭 하면 다시 여러분들 원본 치수 스타일로 돌아올 수가 있고요. 자, 이거 왜 하자고 했냐면 다른 도면에서 이게 중급 활용편이니까 자, 다른 도면에서 작성한 치수 스타일, 지금 여기 현재 이 치수 스타일을 다른 도면에 또 적용하고 싶다. 즉, 이 현재의 도면 이쪽에 새 파일에다가 적용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하나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 자, 저는 두 가지는 다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여기 저장되어 있는 원본 치수 스타일을 여시고 가장 쉬운 방법은 여기에 있는 치수를 하나 또는 객체를 하나만 선택하셔가지고 다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만 선택해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탭 하면 현재 열려있는 도면으로 이제 가거든요.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어떤 뭐랄까요? 이런 객체들이 뭐 많이 있겠죠. 근데 이제 치수를 작성하다 보면 치수는 가장 마지막에 작성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도면 객체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치수 스타일을 변경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 아까 컨트롤 C 한 걸 컨트롤 V에서 여기에다가 하나 복사하면 도면 객체에 비해서 되게 작잖아요. 자, 갖고 오셨으면 선택해서 이 객체는 지우셔도 되고, 왜 기껏 갖고 왔는데 지우느냐? 자, 여기서 마법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객체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지웠지만 여기에 현재 도면엔 없던 여러분들 이름 1S 치수 스타일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도면 객체가 크니까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현재 치수 스타일로 만들어 놓고 여기서 도면 객체가 크니까 자, 여기서 새로 만들기나 수정 버튼 통해서 이걸 한 뭐 10배 정도 크다고 한번 감안해 볼까요? 한 100배 정도 큰 것 같은데 10배 정도 컸던 것 같아요. 10S라고 해놓고 계속 버튼 눌러서 다른 거 변경하지 말고 맞춤 탭에 전체 축적 사용값을 여러분들 이름 이 숫자와 일치시켜 주고 나면 즉 10이라고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누르고 자, 현재 치수 스타일로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닫게 하면 화면상에 변화 없지만 여기서부터 DM 명령어 입력하면 현재 치수가 그대로 치수 스타일 여러분들 이름 10S 치수 스타일이 적용된 걸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즉 다른 도면에서 작성한 치수 스타일을 현재 도면에 갖고 와서 적용하고 싶다면 컨트롤 C, 컨트롤 탭, 컨트롤 V가 가장 쉬운 방법이 되겠다. 또 다른 방법. 자, 컨트롤 N에서 제가 dim 스타일 명령을 쳐보면 여기에 여러분들 이름 1S 원본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열었던 건 끌게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두 개를 열어둬요. 원본 치수 스타일과 현재 도면을 열어둡니다. 0.1%의 CAD 최고수들이 하는 방법인데 따라서 잘 쓰지 않지만 그래도 영상에선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열려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2 버튼을 눌러보면 자, 두 개가 열려 있으니까 자, 열려 있는 도면 중에 여러분들 이름 치수 스타일 1S에 가면 여기에 아직 배우지 않은 블록 문자 스타일 별의별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갖고 올 건 치수 스타일이잖아요. 치수 스타일. 여기에 치수 스타일을 클릭해 보면 여러분들 이름 1S 치수 스타일이 있을 겁니다. 자, 그걸 선택해서 마우스를 떼지 말고 현재 열려있는 새 도면에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하면 화면상의 변화가 없어요. 마우스를 떼고 나면. 자, 컨트롤 2 하면 이게 사라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컨트롤 1번만 잘 먹습니다. 잘 적용돼요. 이제 닫게 해주시고. 자, 여기서 갖고 와서 드래그를 했으니까 dim 스타일 명령어 입력하면 여기에 또 1S라는 게 보인다. 그래서 도면 객체의 크기 또는 출력 축척에 따라서 나중에 이 부분만 수정하거나 새로 만들어 주고 전체 축척 사용값은 여러분들이 변경하는 거에 따라서 숫자를 똑같이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고급 기능에 해당하는 것들인데 이 교재에서는 즉 중급 활용편 교재 내용에서는 9차 시부터 이렇게 편리한 고급 기능들을 다루려고 해요. 자, 이게 쉬운 것도 있고 절대로 이해 못할 것도 있겠지만 이 중에서 저랑 같이 하는 것 중에서 한 30% 정도만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도 정말 CAD 잘한다
라는 칭찬을 여러 사람한테 분명히 듣고 평가받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실습 도면 4-1이 5-1, 즉 농구장 평면도 완성하기로 이어지는데 치수 스타일 원본 파일을 켜둔 상태로 실습 도면 5-1번, 2번을 이어서 작성해 보시면 치수 스타일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아질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일은 끄고 이게 열려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S에서 저장 한번 해주시고 실습 도면 4-1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그게 5-1번으로 최종 완성이 되겠습니다. 치수 스타일만 적용되면 되니까 4-1번 내용은 미리 치수가 만들어져 있는 4-1번 당시 작성할 당시에 미리 만들어 뒀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현재 치수 스타일에 여러분들 이름 치수 스타일을 적용하는 것으로 5-1번을 쭉 이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4-1번을 다 작성한 상태여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자, 5-1번 농구장 평면도 드디어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평이자 상세도도 역시 5-2번으로 완성하는 게 좋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시죠.